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젊은 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쉬운 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현입니다. 아웃퍼폼의 나날이죠? 예? 아웃퍼폼의 나날이에요. 아웃퍼폼의 네, 나날. 4월부터 이럴 줄 알았죠. 예, 대형주들이 좀 조용해지면 아웃퍼폼하기가 좀 수월한 것 같습니다. 수월하죠. 시장 전체가. 근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저는 한국 시장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그렇죠. 나쁠 게 하나도 없어 보인. 근데 엄청나게 틀린 거지. 저는 시장을 예상하면 진짜 각방꿀이야. 완벽하게 틀려. 지금 너무 틀려, 너무 틀려. 어쩜 이렇게 잘 틀리나 할 정도인데. 근데 그래서 그 장이 틀리는 걸 보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장이 틀려도 수익은 날 수 있다. 장을 맞추는 건 사실 별반 중요한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 맞추고 싶어 하는데요. 운용은 그거하고 또 전혀 달라요. 원래 기업이, 내가 투자한 기업이 시장의 상황이 어떻든지 빨딱빨딱 잘 좋아지면 그게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시장을 맞추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잡히지 않는 시장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확연한 실적을 가진 기업을 잡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시장이란 건 어디까지나 평균이잖아요. 네. 평균 수치고 어떤 상황에서나 어떤 조직에서나 평균이라는 수치는 그리 대단한 수치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1인당 GDP만 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GDP 1인당 GDP가 3만 달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억 2천이 넘어요. 1억 3, 4천 되는 거예요. 4인 가족이요? 그럼 4명이 다 소득이 있다면? 1인당 GDP잖아. 네, 그렇죠. 1인당 GDP니까. 그렇죠. 예, 뭐 둘이 사시면 뭐 그게 얼마 안 되게 느낄 수도 있는데 보통 4인 가족이 많지 않습니까? 4인 가족 기준으로 따지면 1억 2천, 1억 3천만 원이에요. 그게 평균치입니다, 한국에. 그렇게 받는 평균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에? 네. 저는 이제 평균이라는 수치는 별로 대단한 수치가 아니다. 좀 저도 낮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 말이에요. 평균이 안 맞다. 우리나라 1억 2천 중위값은 훨씬 낮아. 중위소득값은 훨씬 낮는데 1인당 GDP는 되게 높더라는 얘기지. 왜 그랬을까? 몇몇 기업들은 엄청나게 돈을 벌고 다수는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몇몇 돈을 버는 소수에 의해서 평균치가 평균이 아닌 것처럼 왜곡되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중위소득가의 값 차이가 상당히 크다는 거. 주식도 마찬가지다. 버는 놈은 굉장히 많이 버는데 시장은 빠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그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네. 말을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저께 저희가 그 밖에서 촬영을 했잖아요. 네. 정말 저희는 너무 이제 기분이 좋고 네. 화창한 날씨에다가 게다가 또 주변에 이제 좀 약간 건물 안 쪽에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아서 촬영을 해서 그런지 뭐 네. 바람 소리나 교통 이런 뭐 차 오가는 소리나 이런 소리가 안 들려서 많은 분들이 크로마키인 줄 알았다고 댓글을 달아주시더라고요. 실내보다 음질이 더 좋아. 실내가. 네, 실내보다 이게 더 지금 좋아요. 실내인데 방방 울리고. 예, 여기는 방이라서 좀 울리긴 하는데 네. 어제는 정말 울리는 거 하나 없이 너무 깔끔하게 오디오가 나왔더라고요. 네. 예,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나가서 좋은 곳으로 서울의 명소를 찾아서 서울의 명소를 찾아서 네. 네. 나서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참 조용했습니다. 예, 코스피는 0.2% 상승했고요. 네. 코스닥은 0.12% 하락을 했습니다. 네. 예, 개인 투자들이 오늘 코스피에서는 그냥 마이너스 300억 매도만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천억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피에서 5,700억 매수했고요. 코스닥은 1,600억 매도. 네. 기관은 코스피에서 5천억이나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30억 매도했습니다. 네. 예, 오늘은 사실 증시에 뭐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요. 여전히 많이 가는 것들의 행진이 계속됐습니다. 두 당분간 운영하는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 플랫폼이죠. 거래 대금이 미국 코인 거래소의 한 7배 정도까지 많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엄청납니다. 예. 전 세계 1등이라는 거잖아요, 거래량이. 그렇죠. 거의 그렇죠. 네. 1등까지는 아니지만 일거래액이 19조 원에 달하거든요. 지금 코인베이스가 이제 상장을 4월에 앞두고 있는데 100조 원 기업 가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얘보다 거래 대금이 7배나 더 높으니까 설마 얘를 뛰어넘는 건 아니겠죠? 100조. 이게 좀 웃기네요. 예. 네, 일종의 거래소인 거죠. 네, 뭐 사실 근데 뭐 기업 가치만 보면 사실 얘가 100조가 맞다면 100조가 넘어야죠. 되게 웃기는 거잖아. 되게 웃기는 거야. 그쵸? 네. 0.11% 수익 그 수수료를 받는다는데 네. 그렇게 치면 막 하루에 막 200억씩 벌고 있는 거. 증권회사보다 훨씬 낫죠. 지금 돈 버는 게. 증권회사는 여기에 비한다면 새끼 강아지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 증권회사보다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나갈 것 같지는 않아서 훨씬 그렇죠. 더 마진도 많이 남을 것 같고요. 그렇죠. 실제로 마진 엄청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당연히. 예. 이거 하우스 장사잖아. 그야말로. 그렇죠. 예. 국내 2위 거래소는 빗썸인데요. 빗썸의 거래 대금이 4조 원이거든요. 여기에 5배 수준입니다. 네. 거의 독보적이고요. 1분기 추정 영업이익은 뭐 5천억 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더 네. 넘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이제 두나무에 투자를 했던 투자사들 많이 올랐습니다. 또 제가 부러워하는 하나투자증권, 우리사주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요. 오늘 또 상한가를 먹었더라고요. 우리 사주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계셨던 분이 나중에 뭐 갑자기 막 누가 주변에서 또 우리 사주 갖고 있잖아 해가지고 또 봤더니 이제 그때가 골프 회원권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더 올랐으면 네, 미쳤습니다. 네, 처음- 작은 아파트 한 채 됐어 지금. 네. 네, 이것도 그 뭐 퇴사 랠리까지 번지는 거 아닌가요 혹시? 이거 퇴사를 하지 않으면 우리 사주 매도가 안 되거든요. 증권회사 직원은 퇴사한다.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할 이거. 것 같아. 예. 증권회사 직원들은 몸이 가볍죠. 네, 몸 가볍죠. 몸이 상당히 가벼워요. 네, 네. 이직이 조금 자유로운 좀, 분야이 네, 좀 업종이기 다른 때문에 업에 비해서 이직을 좀 프로야구 선수만큼은 아니지만 자주 하죠. 네, 예, 하나투자증권 인사부 조금 긴장을 해야 될 것 긴장해야 같습니다. 되겠네요. 예. 네. 상한가 우선주까지 상한가를 올렸고요. 두나무집은 22%를 갖고 있는 카카오가 8% 올랐습니다. 대성창투 8%, 우리기술투자 16% 많이 올랐고요. 야, 카카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2% 갖고 있다고 22% 갖고 있습니다. 많이 20 갖고 있긴 하죠. 많이 갖고 있네. 예. 2%가 아니 22%. 죄송합니다. 예, 대주주입니다. 네, 7% 올만하네요. 네. 예, 많이 올랐고요. 네.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부러워요. 내기를 가는 거지. 저는 주식 투자의 원칙은 뭐예요? 남이 뭘 하든 남이 잘 되는 거 박수 쳐주고 나는 내 길만 간다. 나는 송충이니까 솔잎만 먹을 거야. 알겠습니다. 뽕잎이구나. 미안합니다. 솔잎 안 먹고 뽕잎만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그리고 대기업들이 이제 잠식을 했던 급식 시장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단체 급식 시장을 중소기업과 상생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5일 공정위와 삼성, 현대차, LG, 신세계, CJ 등의 대기업들이 단체 급식 일감 개방 선포식을 가졌다고 했죠, 합니다. 어제. 대기업들이 30년 넘게 계열사나 이제 친족 기업한테 몰아주던 자체 구내 식당 일감을 민간에 개방을 하는 겁니다. 특히 중소기업한테요. 현재 단체 급식 시장은 삼성 웰스토리, 아와홈, LG 계열입니다. 그다음에 현대그린푸드,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이 상위 5개 업체가 전체의 80%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 독과점 수준이죠. 삼성 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38%를 계열사 일감으로 올렸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나 물산이나 이런 데 규모가 크니까. 물산, 뭐 전기, 뭐 다 이렇게 네. 구내 식당 돌린다는 얘기죠. 네, 네. 웰스토리 급식을 쓰고 있다고 하고요.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독과점은 아닌 것 같아. 5개 업체가 80% 잡았다고 독과점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업체 수가 너무 많지 않나요? 그런가요? 한 3개 업체가 50% 넘는 그렇기도 하네. 3개 업체가 50%가 되네요. 삼성 웰스토리가 워낙 규모가 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삼성전자, 디스플레이, 전기 등 여러 계열사가 내부 거래를 통해서 업계 1위가 됐다고 공정위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신을 한번 썼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딱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그 수요자 입장에서 과연 어떨까? 그러니까 적어지 삼성의 자체 식당, 구내 식당을 외부 예를 들어 중견 중소 업체들이 들어와서 하겠다. 뭐랄까 입찰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용자 거기 있는 직원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생각도 들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 회사들은 지금 업력이 꽤 오래돼서 자리를 이미 다 잡았어. 그러면 처음에는 열어줬다가 만약에 거기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경우에 또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네. 네. 그래도 일단 갖고 있던 매출이 하락을 하는 거는 뭐 그러겠죠. 분명히 하니까 주가는 오늘 좀 급식 업체들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현대그린푸드가 4% 빠졌고요. CJ프레시웨이는 0.4% 빠지는데 그쳤습니다. 네. 네, 근데 뭐 당연히 수요자 입장에서가 중요하겠죠. 기업 내부의 이제 계열사들은 중소업체한테 뭐 많이 개방을 하겠지만 기타 이제 전혀 상관이 없는 민간 업체들이 과연 이제 중소기업 걸 쓰느냐 아니면 그대로 이제 대기업들 단체 급식을 그대로 쓰느냐가 좀 변수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급식 시장이 완전히 다 모두가 다 뚫리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좀 상황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뭐 매출액의 40%나 이 계열사를 통해서 올리는 삼성 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웰스토리만 상장이 되어 있었다면 확실히 좀 주가가 많이 빠졌을 것 같긴 합니다. 워낙 그렇죠. 매출 비중이 높으니까 그렇죠. 내부 거래 비중이. 네, 거기는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요 지금. 네. 네.
그리고 올해 이제 OLED 재료 시장이 전년 대비 40%나 성장을 할 거다 이런 전망이 나왔고요. 네. 시장 조사 업체인 옴디아의 의견입니다. 작년 성장률은 16%였는데요. 올해는 더 큰 40% 성장을 해서 약 2조 원 정도 시장이 될 거다라고 네. 예측을 했고요. 세부 항목별로는 70% 비중이 이제 중소형 RGB OLED 시장이거든요. 휴대폰에 쓰는 거죠? 예, 여기가 30% 성장하고요. 대형 OLED 재료 시장이 70% 성장할 거다. 그래서 평균 때려서 40%. 왜냐하면 중소형이 훨씬 크니까. 예, 그렇죠. 자, 그 큰 대형 텔레비전은 5% 정도밖에 TV 시장의 점유율을 안 갖죠. 핸드폰은 1년에 15억대가 팔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네. 약간 분야별로 나눠보면요. 중소형 시장을 먼저 보면 코로나로 지연됐던 OLED 공장 생산량이 확대될 그렇지. 것이다. 그렇지. 그리고 5G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고요. OLED 노트북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형으로 보면은 LG 디스플레이의 올해 대형 OLED 패널 생산 목표가 700만에서 800만 대라고 합니다. 작년 출하량 예상치가 450만 대였거든요. 이것보다 80%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근데 이제 총량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1년에 텔레비전 몇 대 팔리나. 이렇게 나이 먹으니까 기업이 3억 될 거예요. 3억 5천만 대인가? 제가 확인 나중에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큰일 났다. 기운이 없으면 안 되는데 투자자가.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연내 양산을 목표로 대형 QD OLED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 확실히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짝 한번 힌트를 드리긴 했었어요. 예전에 올해 뭐가 좋을 것 같으냐. 그거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전년 대비 휴대폰이 훨씬 많이 팔리는데 휴대폰에서 차지하는 OLED 비중이 월등히 커지는 게 거의 불보듯 뻔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던 건데 이게 전면적으로 엄청나게 좋으냐에 대해서는 또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이 하도 싸게 그냥 질러대가지고 완벽하게 이 시장이 기조적 상승이라 최근에 이제 뭐 철강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런 정도는 아니고 1년짜리 쇼텀 정도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업종 상승률 1위는 증권주였습니다. 저희 IRP 최근에 레터 보내드렸던 거에 있었던 내용인데 네, 증권 ETF를 추가로 편입을 했었는데요. 조금밖에 안 했긴 했지만 네. 증권 업종이 3.7% 올랐고요. 네. 뭐 근데 아까 그 두나무 예, 관련 그 하나투자증권의 영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네.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올랐어요 오늘. 우선주들이 좀 돋보였는데요. 한양증권 우선주 상한가, SK증권 우선주 상한가, 한양증권 9%, 유진증권 6.5%, SK증권 5%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가장 의아했던 업종이 바로 이 증권 업종이죠. 왜냐하면 엄청 싸거든. 엄청 싼데 시장이 죽었나? 안 죽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PER 배수가 막 계속 떨어지는 거야. 계속. 시간이 갈수록 PER 배수가 막 떨어져. 이익이 증가하니까.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어. 네.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으면 꼭 되더라니까요. 이게. 그렇죠. 예. 유한타 증권에서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정태준 연구원 리포트입니다. 1분기는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보이는 회사들이 있을 정도로 호실적을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연초 거래대금 및 증시 급등 시 리테일과 트레이딩 분야에서 이익이 많이 났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건 뭐 당연하지. 뭐. 네, 작년까지는 상품 손실 등의 영업 외 비용을 많이 반영을 했는데 그렇지. 1분기에는 특별히 반영할 손실이 없다. 그래서 기저 효과도 게다가 강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일평균 거래대금으로 보면 1월이 42조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엄청났고요. 근데 우리 옛날에 15조, 20조 이랬는데. 그렇죠. 네. 작년 전에만 해도 그랬죠. 네, 그러니까. 네, 2배 이상 42조는 엄청납니다. 와, 수수료 수입이 2배 이상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네, 신용까지 하면 더 늘었다는 얘기고. 이게 다 비트코인 시장으로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뭘요? 1월달 42조인데 뭘 또 그렇게 이거는 1월 패배주의에 수치고요. 절어가지고 뭘 자 또 보세요. 1월에는 42조였거든요. 2월이 32조입니다. 네. 3월은 26조입니다. 그럼 반토막이 날아갔어요. 뭘 또 비트코인 다 넘어가. 시장이 조금 1월달 너무 셌으니까 그렇지. 희망을 가지세요. 왜 그러십니까? 네, 많이 돌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줄어드니까 2분기는 조금 우려를 표한다는 얘기를 덧붙였고요. 2분기에는 당연히 뭐 이익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컨센서스를 46%나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메리츠는 35% 상회, 삼성증권은 45% 상회, 미래에셋과 키움은 각각 20% 정도 상회를 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아니 이거 3월달에 26조에서 더 떨어진다고 해도 4월달에 옛날보다 많아요. 옛날보다 많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수수료 베이스로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운용을 잘해서 돈 벌어 드릴 생각을 하고 그 운용을 잘해서 또 이렇게 같이 상생하면서
윈윈하는 그런 거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조가 근데 많이 바뀌었고요. 최근에 또 무료 수수료가 이제 더 많이 이제 고객들이 네. 무료 수수료로 적용을 하면서 네. 확실히 이제 브로커리지 수입은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이 많이 1월에 늘었었지만 네. 뭐 수수료도 당연히 늘었긴 하겠지만 그 과거만큼의 그런 폭발적인 상승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랩이 훨씬 더 빛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히 개인 입장으로서 네. 회사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개인으로서 말씀드리면 이제 물론 자꾸 두나무처럼 수수료익 짭짤하지 그게 얼마나 빛나 보이겠어. 그러나 증권업 전체를 상승시키고 자본시장 전체를 성숙시키려면 그게 아니고 고객 자산을 늘려서 그 늘려진 자산 베이스 기반으로 더 많은 돈을 버는 그런 방향으로 빨리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무주공산이에요. 주변에 한 10년간 침체장이 있었다 보니까 투자 좀 잘하는 사람, 우리 지난주에 이제 김영준 이사하고 네. 대담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얘기를 그분이 하셨는데 뭐냐면 이탈했다는 거야. 우수 인력이 다 이탈했다. 뭐냐면 내가 주식 좀 다 한다는 사람은 자기 돈 가지고 하겠다고 그냥 스트레스 안 받고 살겠다고 다 뛰쳐나갔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 업계 내에는 운용을 잘하는 사람이 옛날보다는 현격하게 줄은, 조금 심하게 말은 씨가 마른 그런 상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주한 PB는 완전 물이 열렸어. 풀장에 갔는데 나 혼자 수영 쳐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완전히 너무너무 좋으니까 우리 많은 분들 우리 안전 PB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실력이 우선이니까 제가 일단 실력을 열심히 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일본의 시네치 화학이 4월 1일부터 모든 실리콘 제품 가격을 10%에서 20% 인상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시네치 화학은 일본에서 1위 하는 실리콘 제조사입니다. 반도체 제작할 때 기본이 되는 실리콘 웨이퍼를 만드는 거죠.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랑 이제 파워칩 등도 2분기부터 가격 인상을 예고를 했고요. 얼마 전에 TSMC도 관행처럼 해왔던 대량 주문에 대한 할인해 주는 거 이거 이제 안 한다고 했죠. 했고. 내년부터. 그리고 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니까 반도체 가격 인상 이 상승 움직임은 뭐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반도체 가격 오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네, 실제로 반도체 장비 업체 엄청나게 오르고 있어요. 몇몇 종목들은 그동안 안 올랐던 업체들. 네. 저는 정말 반도체를 그렇게 외치면서 반도체에서 원하는 만큼의 수익을 못 얻었는데 한 종목을 안 팔고 까먹고 있었어. 오늘 열어보니까 90%야 수익률이. 까먹고 안 팔아가지고. 엄청나네요. 근데 그게 너무 조금이었어. 이제 너무 슬퍼가지고 오늘 지금 너무 슬펐어요? 네, 너무 슬프죠. 네. 그렇군요. 네, 또 반도체 얘기인데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현대차한테 실질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현대차마저. 네, 울산 1공장에 이어서 아산 공장도 휴업을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예, 현대차는 노조 측에 4월 7일부터 4월 9일까지는 휴업을 하고 4월 12일부터 15일까지는 절반만 가동하는 방안을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노조 측에서는 휴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대 의사를 통보를 했고요. 네. 이렇게 된 원인은 차량 전장 시스템을 제어하는 PCU 파워 컨트롤 유닛이라고 부르는 요 수급 문제가 생겼기 때문으로 알려졌고요. 부족 물량이 약 7,000대 가량으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예. 아산 공장은 국내 판매 1위 세단인 그랜저 같은 거를 생산을 하는 공장인데요. 지난달에 그랜저와 소나타 내수 판매량을 합하면 15,000대 정도인데요. 네. 7,000대 정도 수급이 안 되니까 한 절반 정도, 네. 한 달 판매량의 절반 정도가 좀 문제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만대를 생산하는 이제 울산 3공장도 오는 10일 특근은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현대차 그룹주가 오늘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대차는 1.7% 하락을 했고요. 모비스는 2.3% 하락, 현대위아 2.3% 하락, 만도 1.8% 하락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유한타증권에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국내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이동 현황에 대한 리포트를 내주셨더라고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어떤 섹터로 많이 펀드를 매수를 하시나 봤더니요. 작년 10월 이후에 해외 주식 펀드에 4.4조 원이 순유입이 됐고요. 반대로 국내 주식 펀드는 5.3조 원 순유출되었습니다. 해외로 갔다는 얘기네. 예, 굉장히 많이 빠졌고요. 해외 주식에서도 전기차나 2차 전지, 테크놀로지 분야 펀드가 투자가 많이 늘었고요. 물론 국내 주식 펀드에서도 인덱스 펀드는 자금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리고 주로 들어오는 곳은 2차 전지, IT, 자동차 섹터라고 합니다. 그것만 팔아. 오늘도 한 손님이 자기 리스트를 갖고 왔어요. 은행에서 이렇게 가입을 시켜줬다고. 근데 다 이거예요. 성장주. 근데 여러분 아마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것도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거를 파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수익률이 좋으면 파는 사람도 되게 좋고 사는 사람도 되게 좋아. 근데 그게 고점이면 어쩔 건데, 아니면 상당히 올라 있으면 어쩔 건데. 그래서 여러분 보기 좋고 먹음직스러운 것만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 상위 펀드 1위가 코덱스 2차 전지라고 하고요. 2위가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3위가 한국투자 글로벌 전기차인 배터리, 그리고 4위는 국고채 3년 인버스입니다. 국고채가 떨어지는데 베팅을 한 거고요. 다시 말하면 금리가 올라가는데 베팅을 한 거죠. 그건 맞았네. 요거는 맞습니다. 맞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1위 제일 많이 산 종목은 테슬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2위가 팡 3배짜리 레버리지 ETF입니다. 3배는 좀 그런데 옛날에 유가 박살난 게 다 3배짜리예요. 올라갈 때 좋긴 한데 떨어질 때 가격이 없어져, 잘못하면. 3배는 3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3배 이건 아닌 것 같아. 네. 죄송합니다만 3배까지는 저는 비추. 3배는 사실 신용이나 대출을 써서 3배를 하면은 이 마진콜 우려가 있잖아요. 근데 요거는 마진콜 우려가 없긴 하다만 이게 변동폭이 크면 올랐다 떨어졌다 내렸다 올랐다 뭐 이거 반복을 하다 보면은 사실 장이 그대로도 손실폭이 커지잖아요. 제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면 빠져 있어. 네, 빠져 있죠. 예. 이거 여기는 종목을 추천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만 제발 레버리지 쓰는 거는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 3배짜리는 좀 단기간만 가져가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자마자 상승 구간을 맞이해야 그래야 그렇지. 좀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장기 투자하면 좀 시간이 불리하지. 그렇지. 장기 투자가 계속 우상향하지 않는 한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반가운 소식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네. LG 신큐하고 기가진이가 만났습니다. 금일 LG전자는 이제 자사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LG 신큐와 이제 KT의 인공지능 플랫폼인 기가진이를 연동하는 검증 작업을 마쳤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양사는 작년부터 협업을 진행 중이거든요. 두 개의 플랫폼이 서로 연동되도록 공동으로 인터페이스를 개발을 해서 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예? 이제 소비자가 기기를 조작하기 위해 관련한 이제 각각의 앱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하나의 앱에서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그래서 LG전자가 개발한 이 스마트 솔루션인 스마트 미러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KT에서 제공하는 라디오, 지니뮤직, 뉴스 컨텐츠 이용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집에서 세탁기나 이제 건조기 같은 경우에는 LG 걸 쓰고 네. 또 그 세탑은 KT 기가진이를 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참 불편했어요. LG전자 조종할 때는 이제 LG 거 들어가야 되고 KT 조종할 때는 KT 거 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 KT 기가진에다가 세탁기 얼마 남았어? 하면은 40분 남았다 알려줄 거잖아요. 이게 연동이 되면.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지죠, 소비자 입장에서.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굉장히 세대차를 느끼네요. 혹시 이해가 안 되시나요? 네. IoT 세상인 건 알겠어. IoT는 알겠는데 난 주식으로만 알지 실제 시장에 가면 죄송합니다. 좋은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실 국내에서 세탑 1위가 KT잖아요. 기가진이를 제일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KT를 쓰고 있다. 그러면은 가전을 살 때, 세탁기를 살 때 삼성 걸 살 것이냐, LG 거 살 것이냐 이거 고민이 되거든요. TV도 마찬가지고. 근데 KT하고 LG하고 협업이 잘 되면 이제 LG전자 제품을 살 유인이 좀 높아지겠죠. KT 고객은? 그렇겠죠. KT가 1위라서 좀 그렇게 될 것 같고요. LG전자도 오늘 좀 소폭 올랐고요. 그리고 LG U+가 4% 올랐습니다. KT도 1% 올랐고요. 생경합니다. 뇌가 익숙치 않아. 저는 뇌가 익숙치 않아. 이거 점점 써보면은 이 맛에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텔레비전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펀드 평가사 모닝스타가 모닝스타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오래된 회사고 모닝스타 5원칙 같은 거는 책 굉장히 좋은 책이죠. 필독서죠. 거기서 이제 아크인베스트에 대해서 의견을 냈는데 굉장히 비판적인 어조로 말을 했습니다. 그렇겠지. 아크인베스트는 이제 위험 관리 능력이 부족하다 하면서 아크펀드에 대해서 중립 의견을 냈습니다. 아크펀드의 이제 대표 펀드인 ARKK 여기는 이제 2020년도에 150%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금 유입이 쇄도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2월 총 운용 자산 규모가 1년 만에 120억에서 800억 달러까지 급증을 했습니다. 이러면 참 후달리지.
네, 근데 이 모닝스타의 그린골드 애널리스트가 ARKK에 대해서 한 명의 펀드 매니저에 좀 의존적이다.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팀이고 느슨한 위험 통제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 상황에 준비되지 않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ARKK 리서치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대부분이 학사 이상의 전문 자격이 없다. 해당 산업의 경험이 부족하다. 퇴사도 잦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뭐 팩트는 네.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네.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학벌까지는 네, 뭐 저는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경험이 없는 건 문제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캐시우드의 후계자로 꼽히는 브렛 원튼, 이 사람은 이제 포트폴리오 관리자로서의 경력이 없다. 캐시우드 역시 본능에 따르는 포트폴리오 구성과 배짱에 맡기는 리스크 관리가 지속적인 성과를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굉장히 센 어조로 굉장히 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월가들은 저렇게 좀 날카롭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예. 종종 있는데 우리는 저렇게 하면 매장당하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데 그 중에 제가 조금 세게 얘기하는 편인데 안 그런가요? 더 이상 세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동감돼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동감이 되고 안 먹고 말지. 그리고 또 안 깨져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는 걸 뼈와 피 속에 새기기까지가 수많은 고통과 실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보다 안 깨지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해보면 알아요. 예. 안 깨지면 벌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벌겠다고 뛰어들었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공세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인 눈을 가지게 되죠. 네, 뭐 우리나라에도 이제 AR 이 야크 인베스트에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의견, 이런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면 사실 팩트 검증을 스스로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과연 이게 맞는 말인지 검증을 해보고 만약에 맞는 말이라면 좀 비중을 줄이거나 이런 그렇죠. 대응이 필요하겠죠. 절대적으로 보유 편향에 빠지면 안 되고 주식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는 게 내 주식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투자자니까요. 그런 눈을 내려놓는 게 투자자로서 성장하는 방법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 10만 금융 전사가 되실 분들은 냉정하게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